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후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선상클럽의 황민영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지난주 블랙 먼데이로 시작을 했지만 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찾아오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한마디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말에도 이제 강연회, 대강연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연회도 또 들으시고 그리고 어떤 정보도 한 번은 귀를 기울이셨을 건데요. 제가 그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식으로 수익을 나기 위해서는 바로 역발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남들이 살 때 그 종목을 따라 산다고 큰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팔 때 나도 같이 판다고 그것은 큰 또 손실 자체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거든요. 그러나 주식으로 수익 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간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블랙 먼데이 바로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공포에 질렸을 때 내가 그때 매수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다르게 역발상적으로 지켜보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황민영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월요일 첫 거래이지만 8월 마지막 날이죠. 자, 코스피 시장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45% 하락한 1928.96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주 초반에 반영이 되는데 오늘도 역시 코스피 지수 흐름 자체도 장 초반에 그런 분위기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주체들의 수급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의 수급인데요. 오늘 개인들이 779억 원의 순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현재 매도입니다. 기관은 328억 원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 537억 원의 매도로서 일단 매도세 좀 강하게 장 초반에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2.22%, 오늘 하락폭이 좀 크죠? 장초반부터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2만 4천 원 정도 하락한 105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반면에 1.39% 소폭 반등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국전력 현재 0.51% 하락 중,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같이 하락세가 2%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900원 정도 하락한 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모직 2.42%, 약 4천 원 정도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현재 1.98% 역시 하락세 시장과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SK텔레콤은 1.23%, 약 3천 원 정도 상승한 2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요 0.58% 소폭 약세.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같이 0.5%대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은 1.11% 역시 하락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역시 자동차 업종 같이 올라가고 있죠. 현재 0.95% 상승 중이고요. 48,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움직임 자체가 원달러 환율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같이 오름세가 일단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신한지주 1.37% 역시 550원 하락한 39,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SK가 장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이 일단 나타났다가 현재 상승폭을 조금 줄였지만 1.34%대 상승하면서 26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는요 1.07%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변수라고 한다면 뭐 중국이겠죠.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이슈들 최근 들어서 시장을 크게 뒤흔든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주말을 통해서 특별한 악재가 부각됐던 건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 뭐 혼조세로 일단 마감이 됐고 국내 증시는 뭐 이런 분위기와 함께 또 월요일장 그리고 이번 이제 8월 마지막 날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주가 변동성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장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단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 금리 인상이겠죠, 그죠? 그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일단 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동안, 유동성을 풀어놨던 그 자금들이 결국은, 물가를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미국에서 어떤 기준으로 물가를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개인소득 지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가의 그 연동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번에 이제 개인소득 지출 가격지수 보고서에서 PC 프라이스 인덱스, 즉 가격지수를 보게 되면요. 이번에 뭐 화면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물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죠. 에너지하고 이제 그 음식료죠.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제외한 PC 가격 지수가, 즉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즉 전년 7월달 동기 대비했을 때 1.2% 증가분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요. 연준에서 목표치라고 있는 건 2%입니다. 만약에 1.8%나 1.7% 정도까지 올라왔다면 당연히 사전에 금리 인상을 해서 막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1.2% 정도 수준이라면 미리 금리를 올려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9월, 이번에 이제 가격 지수를 봤을 때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특징적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은요, 현재 5.06% 오늘 상승 분위기. 자,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뭐 조선주들, 정말 전문가들이 뭐 조선주도 별로 안 좋게 봤다.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조선주가 올라간다. 이럴 때 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선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사실 뭐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이전에 이제 3천억 넘는 영업 손실을 일단 기록을 했었죠. 대우조선해양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 이후에 유동성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대규모 조직 감축과 함께 이번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산을 4천억 정도를 이제 매각한다는 소식. 결국은 조선사들이 몸집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부분 자체가 이번에 오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만큼 앞으로도 경기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몸집을 줄여나간다는 것 자체가 언제까지 줄여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에 반등 자체는 일시적인 그 반등이고 따라붙을 필요는 전혀 없다. 이번 반등은 오히려 물려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서 이제 SK의 상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특징적인 종목 두 번째 S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요 28일이었죠. 8,712억 원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28일 날 그 공시 이후에 SK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일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상승폭 자체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된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시장에서는 SK처럼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은 필수적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두울 때 SK처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소식 자체는 주주들한테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SK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 686.87포인트 나타나면서 1.09포인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0.1%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장 초반에 급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0.8%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였지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680선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이 170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7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9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1위,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이죠. 0.7%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도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JENM이 지금 1.1%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엔이 1.9%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바이로메드가 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08%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GS홈쇼핑이 2.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일본의 독점 소재를 상용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사실상 오늘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고가와 저가 권역이 이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저가 권역에서의 보유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뉴스를 내보내면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분출을 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하단 권역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군들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셜텍이 15,750원으로 오늘 5.3%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크루셜텍이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뉴스가 있었죠. 바로 중국의 하웨이 업체에 사이드키 BTP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루셜텍 BTP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스마트폰 한 대당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지문인식 시스템을 우리가 BTP라고 하고, 자, 슈프리마 같은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지문인식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지문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적인 부분으로 해서 봤을 때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은 바로 이런 크루셜텍이다. 바로 개인 한 명당 지문 한 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사무실에서 쓰는 지문인식 자체는 한 사무실당 한 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 자체를 내기가 껄끄럽다. 그러면 결국에는 슈프리마와 그리고 크루셜텍이 같은 지문인식 기업이라도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은 크루셜텍 같은 기업들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크루셜텍도 차트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가격 자체가 바로 이 자리죠. 바로 11,000원대고 지금 현재는 시세를 뽑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 자체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 대비 현재 거의 50%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있는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영역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다분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셜텍과 상하프론테크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매도해도 될까요? 그럼 매수해도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전화번호 고지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보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먼데이. 자, 블랙 먼데이가 될까요? 아니면 빨간 양봉의 그 먼데이가 될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MC넥스 매도해도 될까요? 083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도하셔야죠. 예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넥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34,000원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이 투자 스타일 자체가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또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요런 자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해당하는 투매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 자리죠. 거래량까지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외국인이 받는 물량이라고 우리가 보긴 좀 힘들어요. 결국엔 주가를 지금 밑에서부터 올려서 왔던 애들, 강하게 올렸던 애들이 누굽니까? 바로 기관의 움직임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이 고가 권역에서 계속적인 매도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자,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더욱더 추가로 받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차익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상증자, MC넥스 보셨고, 잠시만요.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스트 소프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것도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주가가 요 자리 위로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요 자리가 이제 팔고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봉은 때려주고도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봉이에요. 네? 무조건 그러면 이거 MC넥스는 지금부터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이 34,000원은 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도 뭐 있나요? 자, 똑같죠 이것도. 이 자리는 6개월이 걸리는 자리예요. 자, 그리고 현대산업 앞에서 매도 이런 데서 이제 매도가요 이게 나오죠. 양매도가 나왔죠. 그럼 이런 자리는 뭡니까? 이제 6개월이 걸리는 자리예요. 최소 6개월입니다. 다시 MC넥스 똑같죠? 음봉. 자, 이 자리는 못 뚫겠구나. 자,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것 없습니다, 사실. 여기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NH투자증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839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자, 일단 뭐 매수 비중분 자체가 이제 30%대 지금 비중이세요.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하고 일단 보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12,300원 그리고 9,820원이 현재 가격. 자,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제 지금 증권주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하락 이후에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건 시장이 일단 움직일 때 보통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이제 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흐름을 움직이는 건 보통 외국인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수는 올라가긴 하지만 뭔가 좀 찜찜하게 올라간다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막 끌어올리면 당연히 뭐 증권주들도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반등 자체가 외국인들이 끌어가는 그런 반등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9월달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낮아요. 낮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일단 있는 상황이 속에서 외국인들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증권주들이 9월달 이 시장에서 강하게, 지수를 견인시킬 만한 그런 업종으로서 부각이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일단 개별적으로 뭐, 증권사들이 여러 증권사가 있겠죠. 개별적인 증권사마다 각각 분야의 강점 자체가 있겠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뭐 바람이 불기 전까지, 즉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거래소 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 쪽으로 바뀌지
바뀌기 전까지는 증권주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권주의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면 일단 거래소 시장을 외국인들의 수급이 거래소 시장 쪽에 들어오는 그 시점을 바로 증권주의 매수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자 수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사고 있나요? 지금 현재 700억대 지금 매도죠. 그렇다고 한다면 증권주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기는 좀 어렵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증권주의 추가 매수를 일단 고려를 해보는 타이밍으로 갖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지금은요. 일단 팔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어쨌든 추가적인 매수를 할 만한 적절한 시기 자체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코디에스 매수해도 될까요? 7675번님이 문의하셨대요. 3, 2, 1. 자, 왜 계속적인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코디에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업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코디에스가 뭐예요? 바로 전기차 충전 소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어느 정도 니즈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 어디서 나타날 수 있나요? 바로 제주도권역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제주도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매출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충전소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현재 권역에서는 법안 자체도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엔 이거는 먼 나라의 이야기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서 빠져있다고 산들 이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소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사실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항상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아 하면 아고 어 하면 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헷갈릴 때는 딱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내가 앞으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쓸 수 없을까?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코디에스 충전소를 만약에 지었어요. 전기차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전기차를 언제 살 수 있을까? 최소 5년 이상 걸리겠다. 그죠? 그러면 이게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을 나타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 결론은 나오죠. 그렇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주식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냉철하고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좀 더 선명하게 본다면 그만큼 시청자분들께 좋은 귀감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셀트리온 매수해도 될까요? 169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네. 매수는 하지 마세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가격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지수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도 하죠. 근데 역시 이제 최근에 지수가 또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는 이제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이 사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일단 셀트리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왔고, 올해 이제 6월경에서도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서 보면은 올해 말에는 미국 FDA 역사상 처음으로 2세대 바이오 시밀러 허가가 예상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건 복제약입니다. 그죠? 이 복제약이라는 건 기존의 그 세약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사실 가장
큰 모멘텀을 품고 해외 쪽에 뭐 유럽 수출이라든지 이제 미국에 대한 허가 이후의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 바이오하고 제약주들이 같이 올라왔던 기간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하락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단계예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약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지금 활발하게 이제 팔리는 그런 단계라면 모르겠지만 활발하게 팔리지 않는 단계라고 만약에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수요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둔화가 좀 예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약업체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품을 많이 뽑아내죠. 생산을 해놓고 그게 제대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다 결국은 재고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그 결국은 손실분으로 다 매각이 돼야 돼요.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제약업체들 다 올라왔죠. 그리고 하락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에서는 기간 자체의 조정 구간 자체가 좀 길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기대했던 올해 말 미국 2세대 바이오 시밀러 허가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는 당연히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매수를 감행할 자리는 일단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흐름상으로서 일단 85,000원 정도 그 정도 자리까지만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고 그 이상의 어떤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 안에서의 일단 반등 안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자리로 일단 보시고 추가적인 어떤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자체는 지금부터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위험한 그런 요소가 좀 있다라는 부분까지 명심하신 다음에 센트리온은 일단 매수 관점으로는 보진 않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전화 연결이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무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연락이 예. 15,800원. 예. 30% 그럽니다. 예. 지금 이것이 이 상태에서 계속 영보되는데 좀 더 가져가도 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상태에서 그냥 정리해야 되는가. 그래요. 예. 네. 자, 락앤락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팔지 마십시오. 보유하고 계시고, 예,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 예. 근데 이게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시청자님. 예. 예. 요거를 이제 제가 방송에서 12,000원에 샀어요, 우리가. 네. 예? 그러면 이 12,000원에 이 방송을 보고 같이 샀던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음봉이 뚝 떨어지는 요런 가격대, 요런 가격은, 한 번만에 돌파를 못 합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건 뭡니까, 이게?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럼 결국엔 요 자리가 뭐예요, 이게? 저항이죠. 예. 예? 쉽게 못 뚫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밑에 12,000원대, 위에는 16,000원대. 요렇게 해서 이게 계속적인 요런 박스권을 이룹니다. 요렇게. 돈을 모아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락앤락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백주부 관련주라고 해서 백종원 씨 관련주라고 있죠. 뭡니까 주방 요리를 락앤락 거를 좋아한다, 많이 쓴다고 해서 락앤락이 주가가 간다고 이런 얘기들이 돌던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기본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냥 뉴스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부터는 저항입니다. 그러면 15,600원보다는 좀 더 위에 가격에서 파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자리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 자체가 요번에 올라가면 뚫을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신 다음부터를 살 때는 이런 하단 권역에 사세요. 그거를 굳이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딱 사가지고 지금 또 본전보다 또 밑에 내려오니까 불안하셔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냥 그래서 네. 이거 손절가는 12,000원이죠. 어차피 12,000원이 얘들이 매집한 단가입니다. 예. 그럼 결국 이 12,000원까지 못 팔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자, 이 자리부터 올라가면 이제 21,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 그때 명가 상황 보면서 한번 다시 또 상담 드릴게요. 아, 예, 그러세요. 예, 지금 얼마 올라간다 하는 그것도 예. 알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로 그냥 해서. 예,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장기로 보면 무조건 2만1,000원까지 보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그래요. 그거죠.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미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상로였습니다. 다음 전화 한번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이버 네이버요.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60만 원에 10%거든요. 60만 원에 10%요. 10%. 일단 언제 매수하셨나요? 기간이 좀 긴가요? 매수하신 이거 게? 매수한 지는 오래됐어요. 네. 그전에 70만 넘어가고 그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 그래서 나 또 뿌리띠만은 지금 이렇게 그런 지금부터 팔아야 될까요, 이거? 이게 2013년도에 매수하셨죠? 예? 2013년도에 매수하셨죠? 13년도 아니고 한 2년 좀. 그죠? 2년 그러니까 좀. 2년 정도 되셨으면 2013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 80만 원대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그죠? 자, 말씀드릴게요. 자,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이 부분인가요? 예. 네. 저는 제 지금 비중 자체가 10%면요. 저는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고요. 네. 원래 이제 주식을 사실 수익이 났다가 지금 손실로 전환되신 거잖아요. 예. 네, 주식이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가 2013년도 당시에 약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정말 시장에서 정말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의 주가도 거의 막 날라갔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장 자체가 정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 혹시 다음 카카오 아시죠? 예. 그죠? 다음 카카오는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두 업체는 경쟁업체입니다. 그죠? 경쟁업체고. 그 다음에 두 업체는 각각 이제 그 SNS 업체로 본다면 이제 서비스로 본다면 카카오톡 그리고 라인 이 두 가지 업체 두 가지의 경쟁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그 성장 자체가 둔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서비스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 업체들도. 그럼 그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요. 그죠? 다음 카카오의 경우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택시 어플 있죠. 카카오 택시라는 택시 어플을 통해서 수익성을 새롭게 또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또 인수한 게 이제 음원 쪽, 라디오 쪽에 라디오 사업을 진출한다고 해서 새로운 믹스 라디오 영국 쪽에 이제 본사를 둔 업체죠. 믹스 라디오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실적이 더 나오지도 않아요. 사업적인 실패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에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기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기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님? 여보세요? 네. 지금 혹시 TV 틀어놓고 계세요? 아닙니다. TV 소리입니다. 일단 지금은요, 네.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세요, 차라리. 근데, 네. 지금 네이버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반등은 없겠습니까? 이번 지금 2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고 3분기에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럼 주가가 더 떨어졌다가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계속 떨어진다면 그때까지 버티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지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을 차라리 갈아타서 그걸로 수익 내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럴까요? 네.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소외가 됐어요.
네, 소외가 됐고, 앞으로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요, 최소한 3분기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현재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1.8% 지금 현재 그 정도 빠지고 있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중국 증시를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 세계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이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1입니다. S1이요? 네네. S1 사셨고요. 매수가는요? 8만원에 20%. 8만원에 20%요? 네네. 그래요. 방송 보고 사셨어요? 예. 제가 추천한 거 보고 사셨죠? 멘트는 추천하길래 샀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더 가져가도 되는가? 예. 매도해야 되려나?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요. 제가 그럼 익절가를 잡아드릴게요. 그럼 목표가고. 자, 지금 자리 팔지 마시고, 예, 보유를 하고 계시면 돼요. 예. 들리세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고가잖아요. 네네. 예, 신고가 올라왔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자리에서 올라오면 이게 한 13만원, 14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응? 그래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깨지면 안 되는, 영역대가 있습니다. 깨지면 안 되는 영역대가. 자, 요 자리 보시면 요 자리 있죠. 88,000원 자리예요. 네? 어차피 요 자리를 안 깨지면 그때는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올라가고, 계속적인 목표가가 상향될 수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방송에 추천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그래요. 자, 이 분이 샀던 S1, 바로 저와 황민영 멘토가 출연하는 종목 세일즈 오후 2시에, 종목 세일즈 시간에 딱 한 종목만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종목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2주 동안 안 빠졌어요. 응? 그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종목과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꼭 시청을 하시고 또 나중에 공개방송이나 강연에도 꼭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제일 뭐지, 16만 9천 원인데, 이제 네. 매수 가격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0%예. 20%요? 네. 혹시 전화 지난번에 주셨었나요? 네네. 그때 제가 보유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네. 네. 일단 매수 가격이 오셔서 다시 전화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모직은 이번에 이제 그 삼성물산하고 합병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배 구조로 봤을 때도 거의 최상위 쪽에 이제 위치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네네. 19만원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왔고, 네. 저는 그렇지만 추가적인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일모직은 일단 제가 목표 주가를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16만 9천 원 지금 현재 매수가지만 보통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뭐 매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18만 5천 원이죠. 네네. 처음에 매수할 때는 왜 매수를 했을까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했겠죠. 그렇죠? 처음에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 네.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걸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계속해서 갑자기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진 기간 자체가 뭐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랜 기간, 뭐 한 달 이상 이제 길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샀지만, 제발 본전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죠. 본전 심리라는 네.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와도 만약에 18만 5천 원까지 딱 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물량을 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만 원 정도, 16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 왔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잖아요. 네. 모두 다 어머니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신 분이 있을 거고 그 위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결국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자리 주가 조정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관점. 그러면 네. 지금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게 바로 수익이었죠. 그러면 네.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되는 자리가 지금 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표 주가는요. 18만 5천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18만 5천 원 다시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전화가 와 있다는데요. 전화 한번 제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IBT요. 현대 IBT요? 예, 현대 IBT요? 예. 그래, 이 종목이 요즘 많이 들어오네요. 자,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6,200원이요. 6,200원요. 예. 예. 목표가는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요. 40%요? 예. 죄송합니다. 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화장품 관련주도 좀 많이 빠졌다 싶어서 괜찮다 해서 들어갔는데 사고 나서 좀 빠져가지고 예. 이게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6,200원. 근데 전에 이거 6,200원 제가 한번 팔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본전가? 예? 아니, 예. 올라가길래 더 저기 할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맞죠. 저는 말씀드렸었는데, 예.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파셨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요. 시청자님, 예. 저 전문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수익이 제일 좋아요. 예. 그럼 예. 지금 옆에 한명의 멘트도 물론 좋고요. 예. 그리고 제 자격증도 있는 남자예요. 예? 자, 일단은 이런 고가군이 한 번에 이런 반등 자체가 나오는 자리가 예. 왜 이런 자리를 정확하게 이제 잡아서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격에 대한 이격이 벌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돈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들어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자, 앞에서 지금 고가군역보다는 저가군역 가장 많은 돈들이 몰려있는 가격대가 대부분 다 이런 자리예요, 지금. 요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 자리가 뭡니까?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잖아요. 밑에서 거래가 또다시 터졌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요거는 지금 이 자리는 또다시 한 번 더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애복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또다시 한 번 더 또 뺐다가 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셔야 돼요. 화장품주들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면세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되고 위안화 절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나오기는 조금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빠른 탄력적인 움직임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수권으로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다른 종목군을 조금 더 찾아보신 전략이 저는 더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지금 현재가가 얼마예요? 예? 지금 현재가가 얼마? 그거는 나중에 HT에서 켜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또 전화 연결 또 오늘 더 하나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라네요, 피디님이.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번 주 뭐 공개 방송이나 있으십니까? 네, 뭐 항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고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다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장 끝나고 나서 3시부터 샘플러스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를 만나시면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매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요. 그때 또 들어오셔서 뭐 노하우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진행될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